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교과서 3, 2학년 1학기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의문의 변동 그리고 표준 발음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문법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1. 한글 맞춤법.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남학생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 여학생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 표기법이 다르죠? 표기한 사람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나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로 적으면 안 되고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와 같이 여학생과 같이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이것은 지금 뭐 하는 대로 적은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지켜 언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말을 한번 밑줄 쳐볼까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게 한글 맞춤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개념이에요. 한글 맞춤법 역사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말을 표기했다. 당시 한글 표기 방식을 살펴보면 현재 덮어도라고 쓰는 것을 덮어도, 덮허도, 덮어도 등과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이 통일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글자를 다르게 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죠. 그런 것이 한글 맞춤법이 통일되면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국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글 맞춤법도 수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언어의 특징에서 배웠던 겁니다.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것이 언어의 역사성이죠. 자,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1988년에 고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글 맞춤법을 살펴보면 중심이 되는 기본 원칙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에 그 기초가 완성되었다라고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기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 가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글 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총 56항으로 구성된다. 한글 맞춤법은 한글 자모에서부터 소리 및 형태와 관련된 것 그리고 띄어쓰기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우리말을 적는 원리를 세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이 부분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한글 자모에서부터 기억을 묶으시고요. 띄어쓰기에 이르기까지 니은으로 묶어서요. 한글 맞춤법의 내용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법의 기본 원리 1번입니다. 총칙 1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어법, 말의 일정한 법칙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이므로, 음소 문자라는 게 뭡니까? 표음이라는 것은 표음,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라면서, 그리고 소리 문자라는 거죠. 음소 문자라는 것은, 자, 지금 여기 음소 나와 있죠? 음소 문자. 표음 문자 가운데에서도 음소적 단위의 음을 표기하는 문자다. 그러니까 음소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니까 이제 음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기역, 니은, 아, 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음, 모음을 말하는 거죠. 소리대로 적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면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는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이므로가 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입니다. 소리대로 적는 이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을 덧붙였을까?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에 잎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면 이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떡갈나무 한 잎, 두 잎 바람에 떨어진다라는 건 잎 비읍으로 발음이 나죠. 그녀 다리만 보여 음절의 끝소리 법칙 기억나죠. 저 잎은 참 파랗다 잎은 이라고 발음이 나고요. 꽃은 피지 않고 잎만 돋아났다. 잎만 자음동어로 인해서 미음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잎은 잎만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각각 다른 형태로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은 그 뜻을 빨리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입니다. 정리 잘 해둬야 되겠죠?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어법에 맞게 적는 이유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들이 그 뜻을 빨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리를 통해 원래의 형태인 잎을 밝혀주도록 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총칙 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그랬어요. 이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2번입니다. 문장 속의 단어들을 모두 붙여 쓰기보다 단어별로 띄었으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사의 경우는 예외로 이것은 단어로 다뤄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와는 달리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예외가 있는 거죠. 단어를 띄어 쓰는 이유는 왜? 단어별로 띄어 쓰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단어별로 띄어 쓰는 이유예요. 자, 근데 조사만 뭐 하는 거예요?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만 그 단어 앞에 단어에 붙여준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소리나로 적는 이유는 뭐냐?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을 덧붙인 이유는 뭐냐? 같은 말의 형태를 같은 형태로 적지 않으면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에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라는 표현이 있다. 표준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표준어를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제 표준어를 꼭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위 그림을 보면 동일한 물건을 가리키며 할아버지는 쇠대, 아버지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의미를 지니는 말이 지역이나 나이, 직업, 시대 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발음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해서 표현하곤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음한다면 의사소통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 이거예요. 같은 의미의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사용해서 표현하곤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음한다면 의사소통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표준어 규정을 둔 겁니다. 표준어 규정을 둔 이유. 그래서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저렇게 둬야 돼요. 표현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뭐냐? 어떻게 나누냐?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준어 사정의 기준과 어떤 것을 표준어로 보는지 밝히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뭐라냐? 자음과 모음 및 소리의 길이에 관련된 기본적 발음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의 변동 현상에 따른 발음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 의문의 변동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표준어 사정 원칙. 조사에서 심사에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표준어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표준어에 대해서는 정리해줘요. 표준어는 뭐래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을 정하는 원칙으로 한다. 자, 여기서 정리해둬야 될 거. 교양 있는 사람들 하는 건 계급적 조건. 어떤 사람들이 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현대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시대적 조건. 과거가 아니라 현대다. 서울말이라는 건 지역적 조건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표준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 봅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같은 대상이나 하나의 의미를 둘 이상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 그중 어느 쪽을 표준어로 정할지의 기준을 밝혔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왜 그러냐?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는 바가 크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이유예요. 서울말이 다른 지역 방언보다 언어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준어는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므로 여러 방언 가운데 하나인 서울말을 중심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정한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 서울로 정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 중 어떤 것이 표준어일까? 강낭콩, 총각무, 알타리무, 오뚜기, 아기, 애기. 자, 보세요. 강낭콩, 총각무, 오뚜기, 아기는 표준어다. 표준어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표준어가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복수 표준어의 예로는 복수 표준어가 있다라는 거죠. 막대기와 막대, 내와 예, 멍게와 우렁송이, 개수통과 설거지통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경우 모두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이게 바로 복수 표준어예요. 복수 표준어. 개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수가 매우 많기에 표준어 규정에 모든 단어를 제시할 수 없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이에 따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표준어의 경우 그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도 밝히고 있다. 자, 이 사전의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사전에 어느 단어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부엌, 정지, 부엌키, 부엌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명사인데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정지라는 말은 뭐죠? 명사 부엌에 방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준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표준어가 아닌 경우를 뭐라고 한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투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해간다. 이거 아까 앞에서도 배웠죠? 언어가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건 언어의 무슨 특징?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표준어 사정의 원칙에 현대라는 말이 포함된 것은 표준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표준어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끝났어요. 표준어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배운 것,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글 맞춤법, 개념과 구성. 그리고 정리 잘 해둬야 되겠죠. 우리말을 적을 때,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본문 6장, 총 56항으로, 6장 56항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거 시험 잘 낼 수 있죠.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내용은 한글 장어, 소리 및 형태, 띄어쓰기 등 한글로 우리말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 뭐로 시작했다? 33년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했지만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했다. 이거 중요한 거죠. 1988년에는 한글 맞춤법이 고시되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933년 이전, 1933년, 그리고 1988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1988년에는 그것을 고시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죠. 이건 외우세요. 총칙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 이유는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법에 맞게 적는 이유는 원래의 뜻을 밝게 적어서 그 뜻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총칙 제2항 띄어써야 된다. 왜요? 단어별로 띄었으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외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앞에 붙였습니다. 조사는 그 앞의 단어에 붙였습니다. 조사만 빼놓고 다 띄어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오셔서 표준어를 왜 규정해야 되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혼란을 막기 위해서 표준어 규정을 제정한다. 자, 표준어 규정의 구성,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표준어 사정 원칙은 표준어 사정 정한 이유의 기준과 표준어의 예를 밝히고 있고요. 표준 발음법은 의문의 변동 현상과 발음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어의 개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별표쳐놓은 거는 다 오마이노트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급적 조건, 교양 있는 사람들, 현대, 시대적 조건, 서울말, 지역적 조건이라는 거 잘 기억합니다. 표준어 사전의 기준은 계급적 조건, 시대적 조건, 지역적 조건이다. 방금 위에 설명했죠? 표준어. 한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형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다. 이건 예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문법은요. 외우고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